우리는 성장주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가져갔을까를 생각했을 때, 절대 가치주만 투자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절대 가치주만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가치주가 뭐냐. 가치주 vs 성장주. 이렇게 보통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투자라,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군더더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자체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 군더더기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성장주도 어차피 그 성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도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해서 과하게 할인된 주식을 말하죠. 보통 이제 저 PBR, 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성장주는 비싸죠. 고, 고 PER, 고, 고 PBR, 이런 특징인데, 성장률이 높죠, 성장률. 뭐, 기업의 매출, 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순이익 성장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해요.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익은 좀 뒤에 오더라도, 그 섹터 자체가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성장주죠. 그래서 성장주는 보통 좀 이런 지표들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투자를 배우게 되면 이제 그 투자의 고전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쏠리게 돼요. 가치 투자 쪽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 PER, 저 PBR 종목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둘 중에 뭘 선택하냐를 앞서서 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시장은 과연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요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 램보 로보틱스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 3만 원대에서 여기 몇만 원까지 찍고 25만 원 거의 찍고 지금 엄청 시세 좋죠. 이거 주봉이고요. 일봉으로 봐도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이 누가 봐도 성장주죠. 그런데 저게 성장주고 가치주라고 하면 영업무역 같은 주식을 예로 들어 볼게요. 돈 잘 버니까. 근데 의류 OEM 업체죠. 여기도 꾸준히 우상향하긴 했어요. 근데 두 개의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영업무역 한번 볼까요? 영업무역. 자, 영업무역 시총이 얼마게요? 2조입니다. 2조. 아, 레인보우 먼저 보자. 레인보우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영어무역 먼저 볼게요. 영어무역 보면 돈 얼마 벌어요? 순이익 미친 듯이 잘 벌죠. 예, 5천억 벌어요. 5천억. PER 뭐 4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이거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인데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나? 그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막 작년에 20% 나왔어요. 21%. 참고로 루이비통 영업이익률이 한 24% 되거든요. 뭐 사넬이 한 30%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OEM 업체로서 미친 영업이익률이에요. 뭐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이렇게 돈 잘 벌어요. 근데 PR이 엄청 낮죠. PBR도 보세요. 엄청 낮아요. 배당도 주고요. 그런데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시총 2조.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시총 3조예요. 영업무역보다 더 높죠. 근데 얼마 버는지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21년도까지 적자, 22년도 58억,
23년도 80억. 좀 이제 숫자로 보면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되죠. 레인보우가 더 시총이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돈은 한 100분의 1 버나요? 영업무역 5천억 버는데? 그 이제 미래 성장성을 땡겨오는 거죠. 이거 보세요. 2025년도도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만 숫자로만 보면은 영업무역이 1000억으로 내려가는 게 빠를까요? 얘가 1000억으로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생각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로봇 성장주 좋다 이거죠. 근데 얘도 결국 로봇도 제조업이잖아요. 이거 여기도 뭐 나중에 기술력 있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거는 시총이 3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영업무역 보면 차트 보면 이 코로나 때 해봤자 뭐 코로나 때는 제외하고 보세요. 여기를 찍으면 여기를 찍어보면 이게 3만 원대에서 뭐 기껏해야 여기는 맨날 뭐 잘 투자해봤자 30% 40% 수익 나는데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3만 원대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5배 왔잖아요. 그러면 5배 되기 전에도 요때에도 3만 원, 2만 원 할 때도 시총이 3조에 5분의 1이니까 6천억 할 때요. 근데 보면 시총이 5천원, 6천억 해도 PER이 지금 60배, 70배 넘어요. 지금 PER 보세요. 300배. 이게 보면 이게 성장, 이게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이. 맞죠? 이게 이때도 심지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기 전에도 그 시총만 보면 절대 투자 못해요. PER 보면 절대 투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어요. 이게 성장주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해 봤을 때 찰리 먼거 옹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워렌 버핏의 동업자가 시장은 중요한 말이니까 외워두세요. 제 생각과도 같고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가끔 비효율적이 된다. 같이 투자자들 생각이 이래요. 비효율적일 때 투자를 하면 된다. 시장 변동성이 생기므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사례로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그런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있죠. 근데 그게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할까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거 싫어하거든요. 뭐 기업 이익이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이런 거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시장이 불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꿈은 불확실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은 사례인 거예요. 로봇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산업에 어느 정도까지 침투해서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책에도 있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 100억을 벌다가 300억을 벌어요. 근데 이게 영업무역이 만약에 뭐 1000억을 더 벌어요. 근데 이 300억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정해 볼게요.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근데 영업무역 예를 들어 삼성가부 거기 이제 공장에도 공장 가동률이란 게 꼭 캐파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00억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 벌다 300억 어떤 어리업체가 벌어서 3배가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3배 안 가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익의 가시성이 불투명하지만 그 범위가 넓게 확장될 수 있고 혁신성이 있으면은 더 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할까요? 이거예요. 초전도체. 제 말 맞죠? 초전도체. 요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엄청 범위가 넓고 확장성이 있고 뭐 진짜로 말이 맞기만 하다면 뭐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거 이런 걸 시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종목들 막 10배씩 갔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시장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다. 음, 그래서 여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어떤 성장주에 투자하면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성장주에는 성장주를 판단하는 거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립 피셔 책에서 약간 이제 영감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클을 탄 산업보다는,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거 말고요. 로봇, 메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성장성이 보이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그러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 이거 중요해요. 자본이익률이 높고 자본 집약도가 낮은 사업인가. 그러니까 뭐 이게 시설 투자가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훨씬 좋아요. 뭐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이익을 땡기면서 계속 이제 이게 전망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요 오렌 버핏의 이 말을 기억하면 좋아요. 이 찰리 먼거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죠. 그 전에 담배꽁초 투자하다가 멋진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투자 꿀팁으로 이렇게도 적어놨는데, 현명한 투기꾼이 되어라. 투자와 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 어감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 보고 요건 좋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투자도 있고요. 현명한 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보통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투기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장 섹터에 투자하면 저런 레인보우 같은 종목 잘 잡으면 엄청 시세 크게 나겠죠. 그래서 요런 데 이런 걸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 때 얕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다음에 구체적인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 절대 가치주만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를 편입하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